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작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가정에서의 폭력, 대책은 없는 걸까요? 지난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17,700여 건이었습니다. 이 중 아동학대 발생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 건수가 8,400여 건으로 보육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도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8,000여 건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유교적인 문화와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체벌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많은 그런 사고 방식이나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 내에서 제일 많이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집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가정 내에서의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많이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남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밖에 보여지는 정도보다 안에서는 훨씬 더 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체벌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과 바로 연결되는 만큼 더욱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부모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관심, 그리고 철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아동 사이의 정서적인 관계를 강화해주고자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현재보다 4.5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현재보다 4.5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현재 어린이집에 만 3세에서 5세 반에만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만 0세에서 2세 반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세에서 5세 새 4개 반에 1명씩 배치하는 보조교사를 0세에서 2세에도 같은 수준으로 두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보조교사는 6,600명에서 3만 명 늘어나 36,6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교사가 결혼을 하거나 연가를 갈 때만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나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체교사를 3,0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육 현장의 인력난 해소는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육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2세 반 이하 3명에서 6명, 3세 반 15명, 4, 5세 반은 20명이지만 교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복지부는 연간 보조교사 충원에 1,500억 원, 대체교사 충원에 4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원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문제가 다시 쟁점화될 전망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여야가 어렵사리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는 했지만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이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라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리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공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올해 1월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 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실습교육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사방이 철장으로 돼 있는 좁은 침대에 가둬 격리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1급인 유모양을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의 철제 침대에 격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유양이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철제 침대가 철창과 같은 모양으로 생겼고 유양의 행동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기습 농성을 벌인 아르바이트 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20분 정도 매장을 점거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 관운동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시위한 혐의로 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알바 노조는 당시 경찰이 맥도날드를 항의 방문한 노조원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막은 뒤 표적 연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기 어려운 농촌 오지마을 주민들은 장을 보러 한 번 나가는데도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른바 따복 택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 시골 마을. 마을 입구에서 좁은 시골길을 따라 택시 한 대가 들어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기다리는 주민들을 태우곤 읍내로 향합니다. 주민들이 지불한 택시 요금은 단돈 1,200원. 버스 요금 가격으로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부족한 택시비 차액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해줍니다. 특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까지 언덕길을 걸어가야 했던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냥 허리덜도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그러니까 걸어 나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걸어 나가지 않고 병원에까지 데려다 주니까 편해져. 경기도는 교통복지 사업인 따복택시 운영 확대에 나섭니다. 6개 시군 1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예산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편하시고 또 거기에 버스를 운행할 경우에 생기는 비용도 절감되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그런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교통 취약 지역에 제공되는 따복택시 사업. 적은 비용으로 만족을 높이는 교통복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계 공동보육 지원 사업인 2015년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의 사업지를 공모합니다. 전경련은 보육 환경이 취약한 서민층과 맞벌이 부부 밀집 지역, 농어촌 산간 등을 우선 선정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건립부지 등을 마련해 다음 달 5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는 총 12곳을 선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바이러스 사마귀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 인원이 지난 2009년 23만 명에서 지난해 36만 명으로 늘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월부터 진료 환자가 증가해 8월에 가장 많은 진료 환자 수를 보인 한편 사마귀는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지난 3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초청해 1일 숲체험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안미 다문화센터 어린이와 가족 100여 명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광릉 숲을 찾아 다양한 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며 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6일 김포 권역을 시작으로 총 10개 권역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며 28일에는 시군 통반장,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봄축제 중 하나인 기복 산나물 축제가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산나물 축제에서는 청정 지역 기북의 700에서 800m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무공의 산나물을 채취해 1kg당 5,000원에서 2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또 산채나물 시식 행사를 비롯한 먹을거리 장터와 분재 전시, 민속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길잡이 노인학대 예방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서포터즈는 사회 참여와 자체학습,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인학대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전문 서포터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는 2015 장애인의 달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의 꿈과 도전, 장애인의 날, 장애인으로서 잊지 못할 사건, 장애 관련 깨달음을 느낀 일 등 장애인과 관련된 일상 속 모든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랄복지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선포한 어린이 놀이 헌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지나친 사교육과 조기 교육으로 인해 놀 수 있는 기회를 지극히 제한받고 있는데요. 어른들의 욕심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